두 달 동안 직접 써보고 느낀 S26 울트라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델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용한 지 벌써 2달 된 S26 울트라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S26 울트라에 대해서 이래저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직접 쓰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모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S25 울트라도 갖고 있었고 S26 울트라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확실히 디자인은 S26 울트라가 더 예쁘긴 합니다. 처음에는 울트라인데 곡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곡률이 더 들어간 게 더 야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카메라에서 올리브링이 빠진 것 또한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앰비언트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카메라 섬이 꽤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요것 또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건 이제 소재로서는 너프긴 하지만 S25 울트라의 티타늄 프레임이 이렇게 약간 모래알처럼 입자감이 좀 큰 느낌이 있었는데 S26 울트라에서는 다시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매끈하게 처리가 되고 프레임에 색깔이 입히는 것 또한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후면과 프레임의 색깔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 요것 또한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S25 울트라 대비 S26 울트라에서 바뀐 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맨 처음으로 바뀐 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S26 울트라에서 단독으로 최초로 들어간 기술인 건데, 이렇게 잘 보이다가 이걸 딱 켜게 되면은 측면으로 틀었을 때 바로 안 보이게 되는, 지금 보호 필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제가 실사용 환경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위치까지 오게 되면은 안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뒤쪽에서 제 폰을 보게 되면은 점점 이 정도 각도로 올 때쯤 안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옆으로 제 폰을 볼 때는 이 정도 각도에서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로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의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예 원천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가 앉아있을 때 위에서나 뒤에서 볼 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요런 각도, 그 다음에 이런 각도에서는 보이긴 보이다 보니까 남들에게 내 폰을 아예 보이지 않게끔 하는 각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S26 울트라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보다도 효과가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필름들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껐다 켰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만한 장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픽셀 구조도 한번 보여드리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지 않을 때는 모든 픽셀이 다 켜져 있다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절반만 픽셀이 들어오도록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켜져 있는 나머지 절반의 픽셀들은 픽셀의 시야각을 조절하는 격벽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패널이다 보니까 시야각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한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 최대 밝기 상태에서 흰색 화면을 띄워놓고 밝기를 측정해보면 544, 545 럭스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83 럭스 정도가 나오는 걸로 확 떨어지죠. 절반 이하로 밝기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손해는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S26 울트라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느낀 가장 큰 단점은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일반 픽셀과 격벽에 있는 픽셀 두 가지로 섞여서 구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야각에 있어서 조금 손해보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동일한 화면을 봤을 때 뭔가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려고 샤픈이 걸려있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카메라로는 눈에 확 띄진 않거든요, 사실. 일단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요, 같은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S26 울트라가 텍스트가 조금 더 약간의 두께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S25 울트라까지만 해도 정말 좀 스티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S26 울트라는 같은 해상도지만 뭔가 좀 화면이 커져서 픽셀 밀도, PPI가 살짝 낮아져 버린 그런 모니터를 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워서 만약에 S27 울트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들에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계속 탑재될 예정이라면, 이런 좀 화질 저하 이슈를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없는 일반 패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더 이점이 확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6 울트라의 카메라가 진짜 만족감이 꽤 높습니다. 제가 S26 울트라 카메라 리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제가 2달 동안 S26 울트라 쓰면서 찍었던 사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사진 결과물의 후처리 기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경이 됐어요. 샤픈도 기본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 색감도 뭔가 대비가 너무 과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더 예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은 아니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추가되긴 하지만
하지만 기본 카메라에 추가된 23메가픽셀 모드가 사진 퀄리티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상황에서 좋냐? 이거는 조금 이제 테스트하는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하고요. 저도 24메가픽셀 모드에서 가장 아쉬운 게 셔터렉 말고 후처리 렉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23메가픽셀 모드에서 사진을 찍어요. 찍고 갤러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러면서 후처리가 완료되는 이 시간까지의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고 홈화면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 또 사진 보정 중이라고 뜨죠. 한 3초, 4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진 한 장당. 그런데 이거를 한 장만 찍으면 괜찮은데 여러 장을 막 열대 장을 한 번에 다다다다다 연사로 찍어버리면은 이게 거의 한 30초, 40초 더 많이 찍게 되면은 1분, 2분, 5분까지도 제가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사진을 많이 찍을 때는 후처리 렉이 없는 12메가픽셀이 훨씬 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졌고요. 이렇게 사진을 공유할 때 후처리가 다 되기 전까지는 공유도 안 돼요. 그러니까 후처리가 다 돼야지만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다 보니까 이 후처리 렉이 좀 많이 아쉽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지금 찍은 걸 보여드리면은 확실히 샤픈이 좀 더 많이 줄어들었고 과도한 대비도 약해졌다 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갤럭시로 동일한 이 환경에서 영상을 찍을 때 뭔가 좀 되게 폰카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S20 울트라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S20 울트라에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동영상을 부드럽게 이것도 뭐 추가되긴 했지만 굳이 이걸 켜지 않더라도 전작보다는 샤픈이 훨씬 줄어든 상태로 동영상을 찍히다 보니까 폰카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S20 울트라로 찍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기에도 뭔가 좀 내 성에 차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S25 울트라 대비해서 또 느껴지는 게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진 게 딱 느껴집니다. 쓸 때마다 느끼는 거기도 하고 제가 폰 바꾸고 나서 주변에서도 나도 한번 들어볼래 이런 분들도 꽤 많았는데 딱 들어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가볍다, 왜 이렇게 가벼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스펙시트상 그래봐야 전작 대비 4g 가벼워진 겁니다. 무게를 재보면 216g이죠 216g도 막 엄청 가벼운 그런 무게는 아닌데 확실하게 가벼워지기도 했고, 특히 두께가 스펙시트상 0.3mm가 얇아져서 8.2mm에서 7.9mm가 돼서 7mm대로 진입한 그 덕분인 건지 아니면 무게중심 배분이 뭔가 조금 더 잘 배분이 된 건지 확실히 체감이 훨씬 가벼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S26 울트라가 이렇게 가벼워지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폰으로 잘 못 쓰겠는데 S26 울트라에서 이렇게 가벼워진 무게를 또 썩힐 수는 없으니 끼운다면 이렇게 얇고 가벼운 아라미드 소재를 활용한 피타카 케이스를 끼우면 어떨까요? 이게 또 오늘 피타카에서 이렇게 PPL을 도움받고 있는데 워낙에 아라미드 케이스에서 피타카가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다들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가볍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착용한 거는 엣지 케이스의 밀키웨이라는 패턴인 건데 이게 진짜 케이스를 꼈는데도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 엣지 케이스의 두께 자체가 1.2mm밖에 안 합니다. 케이스 무게만 딱 재보면은 실측 무게 30g짜리밖에 안 됩니다. 이걸 S26 울트라에 장착하면은 246g이라서 250g도 넘지가 않습니다. 여기 카메라 링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엄청 튀어나와 있긴 해요. 카톡 티를 완벽하게 없애주진 못하지만 카메라 링에 메탈을 조금 더 덧대놔서 여기가 훨씬 더 먼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도 더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부가 뚫려 있긴 하지만 왼쪽을 보시면은 뭔가 버튼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L1 버튼이라고 하는 이번에 S26 시리즈부터 처음으로 탑재된 건데 최초에 장착하고 나서 L1 버튼 아무거나 하나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앱 화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앱 눌러갖고 이렇게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은 앱 실행 단축키로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커맨드를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3개의 L1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누를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다가 한번 손전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셋업 완료됐다 라고 뜨고요.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살짝 길게 눌러주시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버튼으로는 소리 모드 무음으로 가는 거랑 무음에서 소리 모드로 오는 거 요거 전환하는 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으로는 운전하고 다니니까 내비게이션을 킬 일이 많아서 제가 쓰는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를 바로 가기로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엣지 케이스의 밀키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캐링 케이스라고 얘는 무게가 42g이라서 조금 무게가 나가고요. S26 울트라에 장착하고 나면은 257g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얘는 버튼 눌리는 느낌이 좀 더 달라요. 버튼 자체가 훨씬 더 가볍게 눌리는 느낌이 든달까요? 얘는 이제 밀리터리 등급 1.2m 추락 테스트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충격 보호를 더 잘한다 라는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이제 S26용으로 나온 엣지 케이스의 기본 패턴 600D고요. 가운데가 이제 캐링 케이스 600D 패턴이고 맨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엣지 케이스 밀키웨이 패턴입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 종류가 두 가지고요. 패턴은 기본인 600D 뿐만 아니라 밀키웨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맞게 피타카 케이스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도 달려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싹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랑 충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25 울트라보다도 조금 더 오래 간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S25 울트라가 원유아이 8.5 베타 이후로 출시 초기만큼의 배터리 타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같은 원유아이 8.5임에도 불구하고 풀 와이파이 상태로만 사용했을 때 배터리 화면 켜짐 시간 8시간 46분이 가좋습니다. 그래서 S25 울트라 최고 기록이 8시간 17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 30분 정도 더 오래 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풀 와이파이로 쓸 때는 배터리 걱정을 딱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S26 울트라도 여전히 데이터로만 쓰게 되면은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특히 야외에서 데이터로만 쭉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많이 빨리 닳습니다. 화면 켜짐 시간 4시간 35분밖에 안 나왔고 계속 제가 쓰면서도 4시간 5시간 언저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충전은 제가 S26 울트라 정품 액세서리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싹 보여드렸는데 60W 유선 충전했을 때 0%에서 완충까지 42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0%까지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50에서 7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꽂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진짜 순식간에 완충이 됩니다. 뭐 한 50%에서 꽂아도 30분 정도면 완충이 되고 70-80%에서 꽂으면 거의 한 15에서 20분 정도면 완충이 되니까 그냥 잠깐 꽂고 유튜브 영상 하나 두 개 정도 보면은 완충이 돼 있는 거예요. 충전 속도가 빨라진 게 체감이 됐다 라고 느껴졌고요. 무선 치투 20W 충전은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열 이슈가 좀 없을 때는 빠르면 1시간 15분 정도에 완충이 되는데 S20 울트라의 치투가 C2.2긴 한데요. 뭔가 좀 프로토콜이 갤럭시 특유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치투 20W 충전기를 팔고 있던 브랜드들에서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용 버전을 새로 내놓는 경우도 있었고 삼성 정품 치투 레드 케이스를 껴도 제가 갖고 있는 치투 3인원 충전기들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호환성이 참 이럴 때는 치투 레디로 쓰는 게 아니라 치투 자석이 내장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6 울트라에서 또 AI가 더 많이 강조가 됐다 보니까 S26 울트라에서만 아직까지 누를 수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우너치 이거는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뭐 나우너치가 캘린더에 일정 추가해주고 뭐 사진 보내달라면 갤러리 띄워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할 때 제 기본적인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딱 띄워갖고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다 좋고 편한데 문제는 이게 본인 인증이 되는 모든 환경에서 빠릿빠릿하게 제깍제깍 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화면에서는 또 되는데 여기선 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 인증은 맞는데 사이트나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게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었고 나우너치의 인식률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림 하이라이트로 중요 알림과 알림 요약 기능도 처음 갤럭시에서 써보게 된 건데 이렇게 중요 알림으로 알림이 오는 거 너무 편했습니다. 알림들이 막 쌓여있다가 중요 알림으로 딱 진짜 중요한 내용들 분류되어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조금 더 알림 관리가 편하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알림 요약도 제가 아이폰 16과 17을 쓰면서 중요 알림 요약 기능을 안 써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약 실력이 S26 울트라가 조금 더 괜찮았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핵심만 딱 뽑아내서 요약으로 띄워주는 게 S26 울트라가 조금 더 깔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 알림은 이게 카카오톡이 자주 걸리거든요. 특히 1대1 톡을 하게 되면은 별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상 대화 주고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중요 알림으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뭔가 중요 알림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가끔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 알림을 제가 읽지 않았잖아요. 안 읽었는데 상단바에서 한 두 번째 내릴 때까지는 보이는데 세 번째 내렸을 때부터는 중요 알림으로 지정되어 있던 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단점이에요. 중요 알림으로 지정을 해놨으면은 제가 이 알림을 확인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중요 알림으로 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동일한 내용을 인스타 DM으로 한번 보내봤는데 이게 DM으로는 동일한 텍스트 내용이지만 중요 알림으로 걸리질 않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인스타 DM은 알림 요약도 잘 안 해주고 중요 알림으로도 지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카카오톡이랑 문자 알림 쪽으로 좀 편향된 느낌이 있었고 이게 분명히 앱 알림 쪽을 들어가면 중요 알림 분류랑 알림 요약이 인스타그램에도 켜져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보내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알림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알림 하이라이트 기능이 작동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랑 진동도 S20 울트라보다 S26 울트라가 더 개선이 됐거든요. 제가 이거는 S26 울트라 스피커 이퀄라이저 적용하는 그 영상에서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Single day, and that will never change. As long as I'm still breathing, breathing. That'll never change.
확실히 S22 울트라의 스피커가 저음이 더 강화가 됐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기본 세팅보다는 이퀄라이저 세팅을 해줘야지 더 만족스럽게 들리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진짜 이퀄라이저 세팅만 싹 해주면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움 없이 체급이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기본 이퀄라이저 세팅을 좀 잘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진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터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진동도 한번 비교해보면요, 이런 느낌이라서 S22 울트라 쪽의 진동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S25가 이 매질을 타고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라면 S22 울트라는 조금 더 단단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면서 진동의 세기는 한 단계 정도 약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진동이 항상 좀 약하다라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S22 울트라에서도 진동의 질감은 좋아졌지만 세기가 개선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체감했던 게, 손에 잡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책상 같은 데다가 내려놓으면은 이게 뭐 카톡티 때문에 면적이 좁아져서 그런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상에 내려놨을 때는 진동을 알아채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성능도 확실하게 S22 울트라가 더 개선이 됐죠. S22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고 S22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를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싱글 코어가 3039점에서 3659점으로 약 600점가량 올라갔고요. 멀티코어도 9038점에서 1983점으로 약 1100점가량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마크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렸을 때는 최고 점수가 S20 울트라 6608점에서 S20 울트라 7005점으로 약 400점가량 상승했고요. 최저점은 S20 울트라가 3932점인데 S20 울트라가 3910점으로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율도 S20 울트라가 59.5%였는데 S20 울트라는 55.8%로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벤치마크 돌린 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때는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에서는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S26 울트라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발열이 이렇게 벤치마크를 돌릴 때는 둘 다 어쩔 수 없어요. S26 울트라도 벤치마크를 돌리게 되면 뜨끈뜨끈하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쓸 때는 이게 아직 여름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쾌할 정도로 발열이 느껴지는 경우는 잘 없었고, 그냥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무리하게 쓰지 않은 경우에서는 S26 울트라는 가끔 좀 별 이유가 없는데 뜨끈뜨끈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은 S26 울트라는 그런 경우가 확실히 줄어든 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원유의 8.5 베타나 아니면 뭐 굴락이나 이런 영상들을 폰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한 40분, 50분, 길면은 1시간 넘게도 휴대폰 화면이 쭉 켜져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S20 울트라는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좀 뜨끈뜨끈하고 당장 폰을 쓰게 되면은 화면부에 발열이 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S20 울트라는 얘가 발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발열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S20 울트라보다는 조금 덜 느껴졌고, 그래서 성능도 개선이 됐지만 발열도 꽤 개선이 됐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S펜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S펜이 바뀌면서 이게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뭔가 오래된 스프링이 끼깃끼깃끼깃대는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S펜을 빼고 넣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S20 울트라까지만 해도 S펜에서 그런 소리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뽑아지는 S펜을 노트 10 플러스, S22 울트라, 그 다음에 S20 울트라, S26 울트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지금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S20 울트라는 아무리 이 펜 팁을 눌렀다 말았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끼기끼기 소리는 나지 않아요. 이거는 S20 울트라의 S펜만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S펜의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디자인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생겨갖고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널 자체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지원되도록 바뀌면서 샤픈 느낌이 조금 기존보다 느껴진다 라는 단점과 C2 자석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케이스들, 그 다음에 충전기들과의 이 호환성 이슈가 조금 크게 느껴진다 라는 게 좀 S26 울트라의 단점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S26 울트라에 대해서 2달 동안 직접 써보고 느낀 볼평 볼만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단점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지만 카메라나 스피커나 이런 기본기도 꽤 많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갤럭시 AI도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돼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거랑은 별개로 이번에 가격 인상된 거 플러스 생각보다 S25 시리즈 대비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기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S27 시리즈, 그 다음에 S27 울트라에 대해서도 또 루머가 싹 나오고 있는데 그 루머들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동안 갤럭시 유저들이 갈망해왔던 부분들이 S27 시리즈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아갖고 이 S26 시리즈가 뭔가 좀 중간에 끼인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평가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S26 울트라였습니다. 네, S26 울트라 뿐만 아니라 갤럭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또 확인해보고 답글로 달아드리거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